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50% 이상만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내신의 반영 비율을 50%, 60%, 70%, 80%까지 올려놓고 나머지 다른 걸 반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전형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수능 전형입니다 라고 부르는 건 그 전형, 메인 전형의 이름이 들어가는 건 그 전형의 반영 비율, 그 전형 요소가 50% 이상만 되면 전부 다 그 전형이라고 불러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받은 내신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과 합이 맞냐라고 하는 걸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별로 이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방거점 공립대라고 생각을 하면 직어국을 생각을 해보면 그 직어국에서도 반영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대학이 있고 나한테 불리한 대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신을 가지고도 나한테 유리한 대학이 있고 나한테 불리한 대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일일이 다 계산하라 그러면 안 되죠. 그걸 계산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수시를 쓴다라고 하면 6개를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6개 대학을 쓸 거니까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서 뭘 하냐면 18개 대학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대학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 대학은 부모님의 자녀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안 원하는 거죠. 18개 대학만 세팅합니다. 그래서 3배수를 만들어 놓고요. 그 3배수 가운데 하나의 대학을 선택을 하는 거 최종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18개 정도의 대학이 나와 있어야 돼요. 수시로 쓸 18개 대학을 뽑아놓고 그 뽑아놓은 대학 중에서 이제 설명드리는 것에 맞는지 안 맞는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원서를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반영되는 건 3학년 1학기까지니까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된 내신이 이제 결과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제부터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거 계산하는 수식이 나와 있는 대학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그게 아니면 이제 원서 쓸 때쯤 되면 이제 다 이거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진로 선택 과목에 이건 진로 선택 과목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진로 선택 과목의 그 성취도가 어떤 대학은 등급으로, 어떤 대학은 점수로, 어떤 대학은 가산점으로 반영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적용을 하다 보면 나한테 유리한 대학이 있고 불리한 대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걸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충원 합격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입시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조건 그 대학, 내가 생각하는 3배수 대학, 그 3배수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료실에 가면 이 대학의 3년치 충원율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입결을 보셔야 돼요. 70% 컷 발표를 하니까 70% 입결을 보시고 두 번째는 충원율을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요. 그래서 작년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작년 것만 보면 아름다운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치를 보시고 그 학과, 내가 생각하는 그 학과가 어떤 걸 보이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충원 합격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어쨌든 맨 앞에 합격 예측률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이건 어차피 줄 세우는 거거든요. 내신으로 줄 세우는 거니까 전년도의 입결을 보면 70% 컷까지는 대부분 모든 대학이 발표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70% 컷에서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 어쨌든 70% 컷에 밑에 30%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모든 입시에서 최고 성공한 입시는 문 닫고 들어가는 입시거든요.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입시. 근데 이제 나중에 데이터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70% 컷이 1.4예요. 그러면 밑에 30%가 있으니까 한 1.8이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넣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 좋은 아이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촘촘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 이러면요 1.6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30%가 생각보다 되게 촘촘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0% 컷을 보고 움직이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한 상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내신이 좋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쓴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신이 좋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제는 내신이 좋은 학생이 6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개 붙고 1개 떨어지거나 아니면 6개 붙고 1개 떨어질 수는 없죠. 네. 6개를 붙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3, 4개를 붙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최소 2개 붙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한 대학을 가고 나머지는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학과에 구멍이 날 테니까 그 학과에서 이제 밑에 예비 번호를 쭉 끌어올리게 되는 그게 충원 합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논술 뭐 다음 정시로 또 들어가면 조금 다군이냐 가군이냐 나군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충원 합격률이 매우 높은 전형에 속해요. 그래서 3년치 충원 합격률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건 정원이 10명이면 충원 합격이 200%다 그러면 30등까지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학과 너무 높은데 이게 대학이 발표하는 자료나 내지는 학원이 발표하는 자료를 잘 보셔야 되는 건 최초합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하는 데가 있고요. 등록자를 기준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등록자 자료예요. 그 등록자 최종 합격 최종에 대한 이야기는 대학이 발표하는 건 전부 다 등록자로 발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자 70% 컷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학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 가운데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있겠죠. 되게 단순해요.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으면 경쟁률은 낮아져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으면 경쟁률은 높아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이 중요합니다. 면접이요. 학생부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반영한다라고 생각하면 교과 내신 성적은 자격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접에서 뒤집어지는 비율이 조금 생각보다 높거든요. 이제 이건 학생부 교과냐 학생부 종합이냐에 따라 전형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면접에서 뒤집어지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할 때는 내가 면접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 반영하는 것들이 3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가 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냐라고 하는 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수능 최저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교과 성적 100% 반영이에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내신으로 줄을 쭉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고민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수능 최저를 달성했냐, 달성하지 못했냐,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면접이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세 번째가 서류 반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님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이 반영되면 면접이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를 반영하면 서류가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신으로 줄을 쭉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끊어지는 점이 1.5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내신에서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주요 대학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지방거점공립대로 넘어가게 되면 또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지방거점공립대로 넘어가게 되면 등급컷이 3점대가 나오거든요. 2점대 후반 3점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인기학과 같은 경우 2점대 후반 나올 테고 그리고 웬만한 조금 낮은 학과들은 대부분 다 3점대 중후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3점대 중후반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변수가 엄청 크겠죠. 내신의 변수가 엄청 크죠. 그러면 면접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리고 진로 과목에 대해서 성균관대학과 정성평가를 반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가운데에서 반영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되게 잘 뽑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서류 반영하는 대학이 좀 더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한양대가 합류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나머지 대학도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조금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려대학교 얘기를 들어볼게요. 학추입니다. 80%네요. 그러니까 내신을 80% 반영한대요. 그러면 학교에서 뽑을 수 있는 학생들이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대부분의 대학이 비율이나 숫자로 정해놓거든요. 그러면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받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고대 학추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대략 1.4, 조금 떨어지면 1.5 정도까지 나옵니다. 1.4, 1.5예요. 전국에 2,300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1.4, 1.5 학생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요. 지방 거점 지방의 일반고들은 당연한 거고요. 그 내신을 가지고 고대를 한번 써봐야지 이러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다 모인단 말이에요. 문제는 내신이 1.4에서 대부분 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신은 변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신의 변별력이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뭘로 뽑아요? 서류로요. 서류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요. 내신이 그냥 자격 기준이에요. 자격 기준이고 그 자격 기준을 갖춘 학생들 가운데서 서류로 선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방식을 보면 대학마다 이제 저게 조금 다릅니다. 경희대학교 보시면 학생부 반영이 인문은 국수영사한, 그 다음에 자연은 국수영과. 그러니까 문과, 이과가 문과는 문과대로 반영을 하고 이과는 이과대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전부 다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그렇게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입결은 뒤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결은 뒤에 또 제가 다른 걸 보여드릴 테니까 추천 인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건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결입니다. 아름다운 숫자가 나왔죠. 네, 진짜 마음 아픈 숫자가 나왔다, 그죠? 70% 컷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서 10명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 7번째 학생의 성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파이낸스 경영이 좀 이상하죠. 1.36이에요. 내신이 전국에 저렇게 내신이 좋은 학생이 많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난 본 적이 없는데. 그죠? 부모님은 못 봤는데. 일이 어디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학교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도 저희 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1.0이 나왔거든요. 이런 괴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5학기 동안 시험을 치면서 모든 과목을 1등급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괴물. 근데 안타까운 이야기로 이게 전국에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한양대 학생부 교과 한양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극강 내신의 모든 전국 지방 일반계 고등학교의 극강 내신의 아이들은 전부 다 한양대로 몰리거든요. 왜요? 수능 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강 내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성적들이죠. 자, 보세요. 도고동문학과 1.66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기계공학부 1.33 이 두 숫자만 딱 기억을 해두세요. 아, 한양대학교 70% 컷이 그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종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 70% 컷을 보니까 2점대가 나오죠. 아,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세종대학 정도 되면 2점대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숙명여대 정도 되면 1.96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내신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70% 컷이 어떻게 잘리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입니다. 강원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년도 입결입니다. 보시면 70% 컷 지역인재 전형 두 개를 제가 일부러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컷 일반에서 70% 컷이랑 지역인재라고 이야기라는 것을 70% 컷을 비교해 보시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 성적이 대학마다 이게 조금 편차가 있게 하고 학과마다 좀 편차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 넣으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대학, 개별 전형별로 입결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런 학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입학 제가 그 대학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선생님 말한 자료 없던데요. 네, 그 대학 홈페이지를 갔으니까 없죠. 그건 재학생 홈페이지잖아요. 아직 안 갔거든요.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입학처 홈페이지요. 자료실에 가면 대부분 대학이 탑재되어 있는데 좀 탑재를 안 하는 대학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냐면 어디가를 가면 돼요. 검색창에다가 어디가 치시면 이제 포털 사이트가 하나 나오거든요. 거기에 딱 들어가시면 전형별 입시 결과를 모든 대학별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전형별로 입결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몇 개 대학이요? 18개 대학.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림대학교입니다. 한림대학교 70% 컷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지역인재 전형 생각해 보시면 소프트웨어 학부 같은 경우에 성적 차이가 조금 선명하게 나죠. 이런 학과 학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기억해 놓으라고 한 숫자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도고동문 얼마? 기계공학부? 자, 이제 화면에는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고려대학교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가 2.03이에요. 왜 2점대가 나왔을까요? 고려대는? 특목고 친구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고려대 아니에요.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해볼게요. 그 고등학교에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등학교에서 2점대가 학교장 추천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특목고는 웬만하면 이 전형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전형을 안 쓰니까 특목고에서 이 전형은 합격하는 지원하는 학생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자사고예요. 자유형 사립고등학교가 이게 이제 조금 함정이 생긴 거예요. 원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고만 썼거든요. 자유형 사립고는 내신 대비 지원하는 대학의 편차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안 써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 서류가 반영되면서 자사고가 뭉태기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 자유형 사립고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는 길이 루트가 열린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서류의 완결성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기계공학부 한양대 1.3 나왔잖아요. 고대는 1.6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양대보다 낮아요. 근데 이제 그 차이는 선명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랑 한양대랑의 입시 전형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다만 추천을 누가 받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실에 들어가서 내가 충원율과 입결을 반드시 확인한다. 18개 대학을 선택해서 그거 자료 준비해 주는 건 부모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방금 우리 이런 거 읽는 방법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냥 다운 받으셔서 그냥 쭉 보시고 적기만 하시면 돼요. 18개 대학.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능 최저가 워낙 중요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이라고 하는 요소가 어느 정도까지 이 학생한테 유리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